자, 지금부터 폐배터리 관련주 좀 볼게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떴어요. 근데 폐배터리는 무조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시장이거든요. 특히 폐배터리에서 나온 광물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그 의무화, 이거를 정부에서 좀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순환시스템입법 추진한다고 하는데, 폐배터리가 늘어나겠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질 테고, 그러면 쏟아지는 폐배터리도 커질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를 알아야 되는데, 금방 설명드린 대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종목별로 어떤 친구들은 바닥권에 있고, 어떤 친구는 저 위에 있고, 어떤 친구는 신규 상장해가지고 도대체 어디 갈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주식은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의 피 같은 자산과 돈을 넣을 건데 위험한 자리에서 갖다 넣게 되면 이걸 도박이 되죠. 주식을 많은 분들이 자꾸 도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투자라고 하죠. 이분들은 투자라고 있는 거고, 내가 주식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되고 도박이 돼요. 이거는 본인이 매일 내동매매하거나 쫓아가는 거 올라가서 하거나 뉴스 뜨자마자 사가지고 막 물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일희일비하고 신경 쓰고 있으면 도박이 되는 거고, 월봉 바닥에서 이 회사의 성장 가치를 믿고 바닥부터 차근차근 모아나가 내가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면 이건 투자가 되는 거죠. 시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가만히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 투자를 엉뚱하게 한 다음에 난 도박, 이거 도박인데? 야, 주식시장 뭐 이래? 아니, 머니게임인가? 아닌데? 넌 비겁한데? 공모도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게 나쁘다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 몇 개를 볼 거예요. 지금부터 MPC를 봅니다. MPC는 폐배터리 대장주였어요. 예전에도 대장주인데 이 주식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 산에 있죠. 또 하나가 예전에 저점이 엄청 낮았었는데 한 2,500원 하던 게 13,000원 갔어요. 3,000원 잡아도 거의 4배 이상 올라간 거죠. 주가가 4-5배 올라간 거예요. 4-5배. 그러니까 조금 올라간 게 아니죠. 이 주식을 월봉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MPC 회사를 욕하면 안 돼요. 아니 3,000원짜리를 13,000원을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나빠. 본인이 높이 산 거죠. 본인이. 그러면 나는 과연 MPC를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딱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요. 여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를 뚫을 때 대량 거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때부터는 물량을 많이 실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 나갔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기를 안 깨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개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주식은 함부로 내동매매에서 붙잡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살 건지를 결정해 줘야죠. 또 하나 방법은 차라리 5개월 선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중간에서 이상한 자리에 사게 되면 도저히 살 자리가 없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됐든 중장기로든 나는 이 친구를 한 번쯤 사고 싶다. 그러면 24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깨더라도 다음날 바로 돌려주면 쭉 들고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심하게 이탈하거나 훼손을 하게 되면 갑자기 주식이 지사건으로 들어와 버려요. 자, 주식이 지상권이죠. 지하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가격 조정해야 되고 기간 조정해야 되고 그러면 월봉에서 쭉 갑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분명히 폐배터리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데 내가 MPC에 왜 물렸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들어갈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자리가 안 좋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면 손절해야죠. 어제도 제가 좀 강조해드렸는데 많으신 분들이 어떤 A라는 종목을 막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지인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주식은 누구나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물렸어. 만약 물릴 수 있잖아요. 그죠? 물렸어. 그러면 당연히 기준선을 깨면 손절해야 되는데 지인들하고 주위 분들한테 이 종목이 좋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창피하니까 손절하라는 말을 못해요. 손절하라는 말을 못하고 본인도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하다가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0%가 되고 마이너스 40%가 돼도 창피해서 이제 난 장기 투자하는 거야. 야, 그거하고 장기 투자야.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장기 투자는 월봉 바닥이죠. 이거는 손절을 못하는 거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데 주식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절할 땐 딱 손절해주고 손절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고 기법이에요. 기법. 이해하셨죠? 그냥 누가 야 파란 애가 손절했어. 왜? 추세가 안 좋던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인데 창피하니까 남들한테 자꾸 난 어차피 장기 투자하는 거야. 난 중장기 투자인데 뭐 어차피 난 장기 투자하는 거라 신경 안 써. 장기 투자하는 거라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물렸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덮어놓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사고 팔지를 결정을 해주고 남들한테 얘기했더라도
그 종목이 안 좋다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MPC를 기준으로 알았어. 나는 240에서 일단 사볼 거야. 원체 폐배터리 시장이 좋아. 그러나 깨면 손절할 거야. 왜? 월봉에서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밀리면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다시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주식을 대응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MPC나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은 자리가 높아요. 세비캠은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는 정확히 시장에서 이 회사의 가치가 아직 평가가 안 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굳이 만약에 세비캠을 꼭 사고 싶다. 그런데 주식은 함부로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라 계획형이라고 했죠. 계획형. 난 어디서 살 건가죠. 어제 알려드렸듯이 5일선에 사시기로 하신 분들은 5일선 샀으면 깨자마자 바로 손절이죠. 그러면 다시 20일선 사보는 거죠. 20일선 깨면 손절이에요. 저는 사기가 힘들어요. 신규 상장주는 도대체 자리를 안 잡아가지고 사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주 심하게 밀리면 5주선까지 오게 되고 얘도 깨게 되면 드디어 바닥이 어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려면 기준선을 정확히 정해야죠. 그냥 21선 매수 깨면 칼손절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폐배터리 시장이 좋아도 주식 개별 종목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성일하이텍을 봅니다. 얼마 전에 그 투자 얘기가 있었죠. 그게 투자하더라도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당연히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어디 갈지 모르죠. 시장에서 아직 올바른 평가를 못 받고 있죠. 5일선도 깼기 때문에 회복해 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여기도 오고 21선도 오죠. 그럼 굳이 사려면 21선 근처 매수죠. 여기. 그죠? 여기 매수 안 깨면 쭉 들고 가시면 되고 세비캠이 여기로 온 거죠. 그러니까 세비캠이 감히 누가 세비캠이 다음 주에 올라간다 떨어진다 얘기를 할 거고 성일하이텍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누가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란 단어는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이란 단어가 있어. 집 팔아 사야지. 무조건 올라갈 거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주식은 대응 영역이지 앞으로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걸 맞춘다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한 거예요. 아니 미래에서 왔어? 어떻게 알아? 올라서 떨어지는지. 시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주식들을 대응할 때는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 높냐? 그렇진 않아요. 이지트로닉스를 봅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죠. 제가 신규 상장주 조심하라고 그랬죠. 상장하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쫙 올라가자마자 뚝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만큼 위험한 거예요. 아직도 자리를 완벽히 못 잡았지만 이제 이때가 올해 2월 달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럼 슬슬 자리를 잡아가죠. 자, 자리를 잡아가는데 엄연히 폐배터리 관련주에 알았으니까 5개월 선만 이번 달에 깨지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5개월 선 가격이 정확히 15,350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저번 주 시장이 떨어지면서 5선 위에 있죠. 다음 주에도 5주선만 안 깨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그럼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나는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한번 깨면 다음날 하루 기다려봐요. 돌아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못 돌아왔다 바로 매수, 바로 매도참. 그러면 피해가게 되죠. 주식을 피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폐배터리 아까 같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주선을 깨지 않으면 이지트로닉스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근간에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선이엔트를 봅니다. 폐기물 관련주이자 엄연히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월봉 H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아요. 그냥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안 깨고 있죠. 지금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나 5주선만 지켜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5주선만 지켜주고 5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쭉 들고 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 친구가 60주선을 뚫었다. 그러면 60주선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죠. 다시. 그죠? 그래서 60주선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워릭스를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파워릭스가 제일 좋은데 월봉 H가 엄청 낮죠. 파워릭스를 지금 사가지고 월봉 H가 낮은데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고 분명히 월봉에서 H가 낮을 땐 제가 중장기 투자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서 하시는 분은 지금도 큰 수익이겠지만 물론 이런 자리들은 월봉 H가 낮고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고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런 데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중장기적으로 지금 들어와서 샀으면 이 친구가 떨어지든 말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루하루 그냥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3%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 이거 중장기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오늘 2% 올랐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중장기로 투자하고 있는데 오늘 3% 올라가도 어떻게 해요? 이게 뭔 중장기 투자야? 단기 투자죠. 엄청 바쁜 거예요. 본인이
중장기 투자라는 거는 그냥 여기서 샀으면, 이런 데 샀으면 하루에 2%가 떨어지든 3%가 떨어지든 5%가 올라가든 상한가를 가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주식에서 가만히 있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러면 최소 목표가가 10,000원인데 저 사실은 파워렉스 중장기 투자하기로 했어요. 오늘 3%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저 사실 파워렉스 중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오늘 5%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계획은 중장기 투자를 했는데 마음은 하루하루 맨날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3%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중장기 투자한 거예요? 단기 투자한 거예요? 단기 투자한 거죠. HLB를 중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하루하루 매일 어제 5%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요. 전 사실 HLB가 1년 단기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10%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저기 HLB 3% 떨어졌는데 사실 저는 이거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뭔 장기 투자야. 본인이 단기 투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장기 투자를 하기로 해놓고 하루하루 5%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모르고 10%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또 3% 떨어지면 난리가 나고 또 10% 올라가면 막 오늘 팔아야 되나 이러고 있고 분명히 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6개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장기 투자하기로 해놓고 하루하루 그냥 5% 떨어지고 3%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매번 물어보고 매번 이 주식을 따지고 있으면 이게 장기 투자인가? 본인이 단기 투자한 거지. 그죠? 물론 단기 투자는 매일 따져야 돼요. 단기 투자는 내가 지금 자리를 깨고 있는지, 그죠? 또는 자리를 돌파해주고 있는지 하루하루 당연히 일희일비해야 되고 손절 라인을 깨게 되면 칼같이 손절해요. 보통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절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투자는 비중을 키워가거나 자꾸 신규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 A라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기로 했으면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야 되지만 엄연히 계속해서 돈을 실어야 돼요. 비중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간 꾸준히 바닥권에서 모아가면 되는데 이게 HLB 테라피틱스하고 그 HLB 글로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단기 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 투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선을 깨자마자 손절해야 되는데 단기 투자를 비중을 키워나가기 시작하거나 물타기를 하게 되면 손절이 못 나가요. 단기 투자는 큰 금액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단기에 들어갈 건데 나의 전 재산을 단기 투자한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건지 단기 투자를 할 건지 결정을 해놨으면 반드시 그거에 맞게 진행하시면 그만인데 장기 투자하기로 해놓고 오늘 3% 떨어지면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날 또 물어봐요. 저 10% 올라가면 이거 저희 선생님 저 이거 장기 투자하기로 한 건데 이거 팔면 어때? 이게 뭐 장기 투자야? 단기 투자지. 장기 투자는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파워로직스의 월봉 H는 굉장히 낮아요. 제가 이때부터 알려드렸거든요. 만약에 내가 파워로직스가 장기 투자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20개선도 가게 되고 뚫어주게 되면 이전 고점 가게 되고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 10,000원, 12,000원 가 있을 건데 6,500원에 못 사고 있다가 또 12,000원에 가서 이거 여기부터 장기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로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는 월봉에서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정석이에요. 자, 그 예로다가 코스모학을 한번 볼게요. 코스모학이 저는 지금 이 종목이 전고점을 뚫고 더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주식을 이런 데 안 사야죠.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애초에 지금 파워로직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중에 또 파워로직스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거 여기부터 장기 투자하면 온대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냥 바닥에 서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코스모학을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물렸을 때 아니요. 저 코스모학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부터 장기 투자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장기 투자하는 자리는 여기죠. 8,000원, 9,000원, 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서 팔 건지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파워로직스가 월봉 바닥에 여기 있는데 코스모학처럼 또 이 고점에 가 있는데 폐배터리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지금 얘 사가지고 장기 투자할래요. 말도 안 돼요. 싸게 사라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이 고점에서 왜 사가지고 지금 저 장기 투자할래요. 특히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코스모학이 전고점을 뚫고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부터 무조건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친구가 계속 올라가주면 다행이겠지만 전고점 맞고 떨어져가지고 월봉 최고점 맞고 떨어졌다. 그럼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전에도 한 2만원 갔다가 3,000원까지 폭락했거든요. 그럼 이상하다? 아니 폐배터리 관련해서 시장이 엄청 좋다는데 나 왜 물렸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주식을 또 엄청 비싸게 산 거예요. 여기는 장기 투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폐배터리 시장이 좋고 그 시장이 커진다 한들
여기는 그냥 단기 단타로 들어갔다가 자리가 위험하거나 내가 손절할 자리를 깨게 되면 칼 손절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걸 원전주가 잘 보여줬죠. 원전주가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한전산업 같은 친구들은 월봉에서 최고점에 딱 물리는 이 순간 모든 좋은 뉴스는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19,000원짜리가 반토막 났어요 지금. 근데 이식 껴서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상하다. 아니 원전을 신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원전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산 한전산업은 왜 자꾸 떨어지지? 당연하죠. 앞전에 엄청나게 올라왔잖아. 자 다시 코스모화학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대장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떨어지면 여기부터 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요, 야 폐배터리 시장이 오고 분명히 태조 폐풍차가 시장의 주도주인데 지금 코스모화학 다 왜 떨어져서 물려있지?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게 맞긴 한데 이제는 여기가 정점 일장일지 몰라요. 여기서 올라가서 3만원 갈 수도 있고 4만원 갈 수도 있고 5만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 주식을 살려면 어떻게 사야 되냐면 이전 고점을 완벽히 장악해줘야 돼요. 그래놓고 다시 시작할 때 단기로 자리 깨면 반드시 칼 손절할 마음으로 단기로 들어가야지 여기서 장기로 물렸는데 하다 보면 이런 데 오죠. 한전산업처럼 여기서 물렸는데 간신히 돌아와서 못 팔았어. 여기서 만약 원전이 다시 클까 하면서 하는 순간 19,000원짜리가 9,900원 됐어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냐면 아무리 폐배터리가 좋아도 이 주식이 월봉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여기서 물렸을 때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이 주식을 더 살 것이며 월봉 바닥에 샀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요. 이 자리는 가만히 있다가는 여기가 올지 여기가 올지 모르죠. 태조위방원이라 한국항공우주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르겠지만 LIG 넥스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리가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물리면 큰일 나요. 쭉 밀립니다. 그러면 뉴스가 간단하게 나와요. 아니 태조위방원이라면서 대체 LIG 넥스는 왜 떨어져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 띄우면 그만인 거예요. 뉴스는 모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띄워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코스모학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단기 대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유일에어테크를 봅니다. 유일에어테크 월봉의 위치가 높진 않아요. 제가 어머니 알려드렸죠. 이 친구가 추세를 틀어준 거는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돌파해주고 나간 바로 8월 달이에요. 뚫어주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월봉에서 매물대도 뚫어놨어요. 그런데 월봉에서 코스모학처럼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일단은 변곡점 위에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거고 주봉을 봅니다. 엄연히 제가 저번 주에 2주 9월 달에 60주선을 뚫어두자마자 앞으로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 행보가 좋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날아다니죠 지금. 뭔 얘기냐면 앞으로도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다음 주에 우선까지 또 밀릴 수 있겠죠. 일봉에서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사시면 돼요. 여기 변곡점이죠. 여기나 21선을 찍고 나간 자리 여기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241선 기준으로 지상자를 나눠요. 그죠?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241선 밑에서 주가를 모아가기 시작하면 제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자,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부 다 241선 밑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얘네들을 241선 밑에 지금부터 사놓기 시작하면 똑같이 유에너테크처럼 이렇게 뛸 거예요. 여기만 가도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내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면 눌러주고 다시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241선 밑에 샀다면 여기 갔을 때 수익률은 80% 100%예요. 단 뭐만 버티면 되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난리 났어요. 중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올라갔는데 이거 팔아야 돼요. 분명히 중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하루하루 맨날 신경 쓰고 맨날 물어보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단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유일엔테크를 중장기 투자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241선 밑에 여기서 샀겠죠. 그죠? 여기서 사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팔지 말고 어차피 가만히 냅두면 자기가 21선 찍고 또 돌아 나가겠죠. 물론 토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 종목은 1년에서 6개월 승부를 한번 봐야죠. 21선 안 깨고 다시 돌아 나가는 그 순간 유일에너테크가 이전 고점도 찍을 테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유일에너테크 지금 사는 거 어때요?
이제 폐배터리 시장 왔다는데 한 34,000원대면 싸지 않을까요? 12,000원, 13,000원일 때 그렇게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3, 4배 올라가 있는데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주도주로 왔대요. 이제 34,000원에 한번 살려고 한다 어때요? 물리면 중장기 투자하죠 뭐. 이게 뭐야? 중장기 투자는 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서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 이해하셨죠? 그런데 또 중장기 투자를 하라고 했더니 무조건 월봉 바닥에 있는 것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섹터가 앞으로 이러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경우, 즉 미래에 가치가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월봉 바닥에 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시장이 왔을 때 얘네들 주가가 쭉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기차 시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기차 충전, 폐배터리, 리튬 관련주들이 월봉 바닥에 있을 때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월봉에 높지만 민텍이라든가 예전에 강원에너지라든가 지금도 2차전지 관련주 중에 낮은 게 많아요. 얘네들을 사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장이 커질지 미리 알고 그런 시장 속에 있는 섹터 속에 있는 주식들이 월봉 바닥에서 241선 밑에서 헤매고 있다면 헤매고 있어요 진짜로. 자, 앞으로 시장은 이만큼 커질 건데 기준선인 241선을 밑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비스나 우리산업처럼 자꾸 폴라리스 산업처럼 월봉 바닥에서 대량거래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여기서 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달러가 강세든 말든 알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자기들이 언제 알아서 언젠간 뚫어주겠죠. 입사에서는. 여기만 가도 큰 수익이에요. 그죠? 그런데 조정받고 다시 간다? 여기서 사신 분들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근데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만 바빠요, 본인만. 3%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실은 장기 투자인데 오늘 5%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장기 투자야. 물어볼 것도 없어요. 본인이 장기 투자하기로 해서 믿고 참고. 본인이 장기 투자하기로 했으면 그냥 믿고 참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대신에 좋은 종목을 샀을 때 얘기인 거예요. 엉뚱한 종목 말고. 요게 우리가 추구하는 스윙 투자하고 장기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웰크론한택을 봅니다. 웰크론한택은 엄연히 왼쪽 산이었다 오른쪽 산이었다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긴 꼬리들이 말해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어요. 그런데 20개선만 아끼면 돼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수급주선이 60선 뚫자마자 날아갔죠. 그럼 다음 주에도 조정받을 때 역시나 60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 앞 공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들어가긴 상당히 불편해요. 굳이 사려면 21선 그쵸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눈에는 그냥 이지트로닉스나 인선 ENT, 파워로직스, 율레노테크 요 정도가 제일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상당히 명심하셔야 되고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 건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금방 전기차 관련해서 몇 종목을 얘기해드렸죠. 근데 제가 얘기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기차들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와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국장급 실무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자, 8월 자동차 생산 수출 내수 전부 다 증가하고 있어요. 자동차 섹터가 절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엔더글로비스가 안성차 물리전 경쟁력 부각에 좀 떴다고 합니다. 자, 캠시스 얘기를 해볼까요? 테슬라 카메라 기반 신형 레이더 공개. 자, 알았으니까. 모든 뉴스는 알았으니까 제발 추세만 유지해줘. 자, 제가 현대차 괜찮을 거라고 했죠. 시장이 무너지든 급락을 하든 간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자기 갈 길 다 열심히 잘 가고 있어요. 자, 현대의아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41선 밑에서 잘 모아가시면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냥 잘 모아 나갔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다면 5만원짜리가 7만원이 갔어요. 그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었다면 잘 모아 나갔다면 지금 시장이 무너지든 말든 계속 좋은 수익권에 있죠. 당연한 거죠. 자, 현대모비스도 돌려놓고 있고 현대차도 말할 것도 없고 폴라리스 세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240선 밑에 있죠. 241선 밑에서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요. 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월봉 H가 낮죠. 여기서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지고 하루 그냥 어제 좀 떨어지고 올라가고 다시 바닥 찍든 말든 신경 쓰지 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241선을 뚫어주겠죠. 언젠간 뚫어줘요. 그러면 여기만 가도 큰 수익인데 241선만 가도 큰 수익인데 다시 아까 폐배터리 유일에어테크처럼 다시 찍고 다시 간다? 그럼 수익이 엄청 크겠죠. 내가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급하죠.
야, 내가 얼마나 주식을 잘하는데 나는 사자마자 상한가 가야 돼, 다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투자가들도 그렇게 안 해요. 본인이 시장에 겸손해야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물론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대량거래 터진 걸 확인하고 눌림목에 사서 순간 1-20% 먹고 나와도 돼요. 이거는 단기적인 종목을 갖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241선 밑에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루시드 리비안 관련주인 폴라리스 세원이 바닥을 깨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241선만 가도 큰 수익인데 얘를 뚫어주고 다시 나가면 얼마나 좋은 수익이 올까요? 그냥 20개선까지만 가도 수익률이 75%예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가볍게 10개선까지만 가도 어차피 27%예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폴라리스 세원이 3,000원, 4,000원 여기가 있는데 자, 폴라리스는 전기차 관련인데 지금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사라고 할 땐 전에 못 사고 있다가 지겨워서 못 사고 있다가 또 지겨워서 얼른 팔았는데 여기 날아가니까 다시 사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PHA가 됐든 특히 자비스 같은 친구들 잘 보고 있으라 했죠. 이 친구는 포르쉐 관련 주기도 해요.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눌려주든 말든 뛰든 말든 월봉에서 주가가 쌀 때 사놓으면 20개선까지는 가죠.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지금 241선에 잘 모아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60주선 맞으면 또 떨어져요. 60주선을 못 들어주기도 밑으로 또 떨어지고 다시 가게 되는데 이럴 때 240선 밑으로 왔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금요일날도 제가 분명히 좋은 자리라고 그랬죠. 그냥 이런 데 사놓으시면 돼요. 살짝 가만히 있으면 자비스가 자기가 알아서 240선 뚫어주겠죠. 이렇게 빵 때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얼마나 큰 수익이에요. 여기까지만 가도 큰 수익인데 눌러주고 다시 가겠죠. 눌러주고 다시 가요. 그냥 가만히 참을 수만 있다면 이 친구가 나중에 월봉에서 20개선을 뚫고 변곡점을 뚫고 나가는 순간에 주가가 2,600원이야. 1,800원, 1,900원 때 못 사고 있다가 또 2,600원 가니까 지금 자비스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금 자비스 장기 투자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사야죠. HLB나 HLB생명과학, HLB 주가도 여기서 좀 밀린다고 그래서 HLB를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되죠. HLB 그룹주 주가들도 싸게 살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거기서 못 사고 있다가 S모에서 뉴스 나오니까 딱 물려가지고 리버세라님이 안 좋은가 봐요. 이게 뭐야? 리버세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3만원짜리 56,000원을 만들어놨는데 리버세라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높게 산 거죠. 또 뉴스 따라 샀다가. 뉴스는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 뉴스가 떴을 때 월봉에서 고점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자, 어쨌건 모트렉스도 제가 잘 보고 있으라 했죠. 급등했습니다. 당연히 월봉에서 단 한 번도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었고 얼마 전만 해도 제가 5개월 선 근처에서 좋다고 그랬죠. 쭉 올라가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좋죠. 특히 저번 주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그랬죠. 오비고 관종이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11선에 대한 매물대도 뚫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친구 또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긴 또 늦었죠. 지금 사긴 또 늦은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일봉에서 이제 갔으니 다시 여기까지 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늦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라고 할 때 5개월 선 근처에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뛰니까 또 여기 와서 2만원에 가서 지금 모트렉스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자, 폴라리스 세원을 지금 사라고 하면 못 사고 있고 PH 못 사고 있고 아진산업, 우리산업, 대우부품 다 못 사고 있어요. 대우부품이 월봉에서 제 바닥을 찍고 있어요. 지금 아주 바닥바닥 되어 있거든요.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기가 싫고 사면 떨어지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앞전에 전기차 납품권으로 터졌죠. 대량 거래가.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한 번에 사지 말고 240m에서 잘 모아 나가면 이 친구도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자비스처럼 여기를 갈 거예요. 2,700원. 그러면 2,700원 찍고 나가면 또 조정이 들어오겠죠. 240원까지 다시 돌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지금 1,800원일 때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3,000원 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돼가지고 대우부품이 현대차에 납품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대우부품 지금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때 사도 되지만 굳이 주식을 241선 밑에서 이렇게 살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월봉에서 최고점 날아가고 있을 때 여기서 막 3,000원, 4,000원 가고 있는데 지금 저기 전기차 관련주 개화가 됐는데 지금 상황 어때요? 늦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여기서 샀을 때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방산주죠.
한국항공우주가 얼마나 갈지 잘 올라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월봉에서 60교선을 뚫고 나가는 이 순간 60교선 뚫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제일 좋았고 그냥 가만히 1년간만 가만히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줬는데 이제 와서 태조 이방원이니까 방산주 사시면 안 타면 안 돼요. 하는 그 순간 물려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오죠.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241선 밑에서 주식이 쌀 때 바로 지금 사는 거죠. 지금 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5%가 떨어지든 10%가 올라가든 나는 알았으니까 기다려봐. 그러니까 올라가요. 단 모든 종목을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금이 많이 물리겠죠. 근데 사실 그게 정석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자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자한 자산이 만약 1,000만 원이야. 그럼 저는 아마 600만 원 정도는 아마 중장기 투자에 월봉 바닥에 꽉 짱박아 놓을 거예요. 꽉 짱박아 놓고 얘 덮어놔도 얘를 덮어놔야 되는 거죠. 월봉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우하향하고 있는데 코스모학을 최고점에 물려서 나 덮어놔야지 중장기 투자인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 보니 대응이 빵점인 거고 지금 월봉 바닥에 있는 대우품이라든가 폴라리스라든가 얘네들을 사가지고 덮어놔야죠. 덮어놓는 건 이런 걸 덮어놓는 거예요. 월봉 바닥에서. 그럼 나중에 6개월에서 1년 뒤에 열어보니까 전기차 시장에 계약하다 이거 600만 원이 1,200만 원이 돼 있네. 여기서 팔면 돼요. 이해하셨죠? 대신에 400만 원 정도는 스윙도 하고 전업 투자자면 단타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단타는 단타에 맞게끔 100만 원씩 나눠서 좀 작게 매수해서 깨면 손절하고 그냥 올라가면 20, 30% 먹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5% 먹고 팔 수도 있어요. 당연히 2% 먹게 해도 손절할 수도 있고 단타는 이렇게 하는 거고 중장기 투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쨌건 전기차 관련주들은 뭐 오신 시스템이 됐든 대유에픽 됐든 캠시스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위치를 보면 엄청나게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죠. 자, 월봉 5개월선 찍을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죠. 또 여기서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3,000원 또 일봉에서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캠시스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죠. 여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죠. 주식은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우상향일 때 사는 거예요. 모트렉스가 이걸 엄연히 보여줬죠. 우상향이잖아요, 추세가. 이걸 우하향이라고 하시는 분 없죠. 그러면 우상향하는 초반에 일봉에서 매수 몇 점만 잡으시면 돼요. 21선 근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하향하는 종목에다가 자꾸 물타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고점에 물렸어 내가. 매집 상승 하락 매집이 있는데 월봉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자꾸 우하향하는데 물타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물타기 하려면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같이 하든가 왼쪽 산 초반에서 요렇게 자꾸 사든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산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5,000원하고 여기 5,000원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향에서도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